リーシェ・イルムガルド・ベルツナーこの時をもって僕は貴様との婚約を破棄する어느 왕국의 연회장. 오늘의 주인공 공장 영예 리셰는 시작부터 약혼자인 왕태자에게 파혼 선언을 당합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えいや待て婚約破棄だぞ 주변이 웅성거리는 와중에 주인공 리셰에겐 타격감이 제로인데요. 그럼 바빠서 이만을 외치고 쿨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갑니다. この後の処遇ならもう知っているわ。だってやり直しの人生もこれで7回目なんだもの。 사실 리셰가 타격감이 제로인 이유는 그녀는 이 왕태자의 파혼 선언을 기점으로 무한 회귀하는 7회차 고인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었죠. 婚約破棄？そんなどうして天才なのです。どうか聞いてください。お父様お母様。 물론 1회차 뉴비 시절 왕태자의 파혼 펀치에 멘탈이 바사삭 부서진 시절도 있었는데요. 가문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은 리셰는 지나가던 행상인에게 픽업되어 거상의 꿈을 이루며 전 세계를 누비다 전쟁에 휘말려 죽게 됩니다. リーシェ・イルムガルド・ベルツナー王太子の婚約者にあるまじき陰湿な女め 다시 파혼 선언 시점으로 회귀한 리셰. ティートリヒ殿下どういうこと？ 리셰는 이 회귀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夢じゃない。だとしたら急がなきゃ屋敷に入れなくなってしまうわ。失礼いたします。んおいリーシェどこへ行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 이번에는 개인 재산을 챙겨 저택을 빠져나오는데요. しかしすでに紹介の馬車は行ってしまった後だった。 하지만 재산을 챙기느라 시간을 제때 못 맞춘 리셰는 행상인과 만나지 못하고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약학을 배워 약학 마스터를 찍어버립니다. ある時には北の国に行き病弱な王子を救ったこともあった。ありがとうベルツナー君の薬のおかげだ 그렇게 약학 실력으로 북쪽 나라의 왕자를 구해버리는 등 약사로서 충실히 살아온 리셰는 또다시 터진 전쟁으로 1회차의 삶도 마감하게 되죠. リーシェ・イルムガルド・ベルツナー王太子の婚約者にあるまじき陰湿な女め。承知しました。何をだ 그렇게 리셰는 여러 번의 죽음을 계속 회귀하며 연금술사가 되기도 하고 귀족 신분을 버린 채 말렌 메이드로 일해보거나 아예 남장을 하고 기사단에 입대하는 등 스펙터클한 다회차 인생을 경험합니다. でも新しい人生から5年経つと私は必ず死んでしまう。 하지만 그녀에겐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이 있었는데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회귀 후 5년 뒤 20살이 되면 어김없이 끔찍한 전쟁이 터지고 거기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다는 거였죠. 특히 직전 생애인 6회차 기사 시절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 가르크라인 제국의 황태자 아르놀트와 전장에서 직접 검을 맞대다 결국 그의 칼에 베어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繰り返しももう7度目。今回はのんびりだらだら人生を満喫したい。今度こそ長生きしてみせる。 그리고 대망의 7회차. 그간 빡세게 살아온 리셰였기에 이번엔 슬로우 라이프를 하겠다 다짐하며 그동안 정문으로 나갔던 리셰는 이번엔 창문 루트를 선택합니다. こっちの方が早い。あります。ずいぶんな勢いで突っ込んで 皇帝アルナルトハイ。 빠른 탈출을 위해 발코니 쪽으로 뛰어가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히고 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직전 6회차에서 자신의 심장을 뚫어버린 전쟁 원흉 가르크 하인 제국의 황태자 아르놀트 하인이 서 있는 것이었죠. 申し訳ありません皇太子殿下。ですが私婚約破棄されて大忙しですのでこれにて失礼いたします。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당황한 리셰였지만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그럼 이만을 시전하며 망설임 없이 2층 발코니 난간을 밟고 뛰어내려 버리는데요. おい 전생 기사 시절 뼈 빠지게 굴러가며 익혔던 신체 능력으로 아주 가볍게 착지하고 그 모습을 본 아르놀트는 그녀에게 반하고 맙니다. 何か
ったんですか？オリバー、馬を用意しろ。この体は持久力がなさすぎるわ。今回も鍛えなくちゃ。 왕궁을 빠져나온 리셰는 이번엔 자신을 차버린 디이트리 왕태자 일당과 마주치고 마는데요. 内心では相当悲しんでいると見える。はい。ドレスは泥だらけで満身創痍ではないか。 자기가 먼저 약혼을 파기해놓고 타격감 제로인 리셰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찌질하게 시비를 걸러온 거였죠. 하지만 7회차 고인물 리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婚約破棄の命しかと承ります。子供の頃から王太子の婚約者という立場だけが私の価値だと思っていました。けれどそれは間違いで、自分の価値は自分で見つけられる。 오히려 왕비 자리가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니다. 가치는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며 뼈 때리는 명언을 남기고 당당하게 그들을 지나치려 하죠. さて、それでは邪魔者は消えますので、最初の人生の時と同じ木の実木のまま。 팩트 폭격에 긁힌 디트리히가 기사를 시켜 그녀를 저지하려는 순간 누군가 난입해 리셰를 공격하고 리셰는 기사의 검을 빼서 일격을 막는데요. 그는 바로 아르놀트 황태자였죠. やはり相当な使い手のようだな。その剣術、一体どこで身につけた？秘密です。それにあなたに褒めていただくほどではありません。今の一撃だって明らかに手を抜いていらしたでしょう。 그리고 아르놀트 황태자는 갑자기 리셰 앞에 무릎을 꿇고 냅다 돌직구 초문을 박아버립니다. 貴殿への突然の無礼を詫びよう。そして願わくは、どうか俺の妻になってほしい。 아니 저기요, 적국의 황태자님, 갑자기 청혼을 한다고요? 리셰의 7회차 인생은 시작부터 이렇게 꼬여버리는 걸까요? お断りします。 원수놈의 뜬금없는 청혼에 어질어질한 리셰. 당연히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私を殺した男が求婚。 그때 왕국의 국왕, 즉 전 약혼자인 디트리히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国王だ。なぜ国王陛下なところにわざわざ。 국왕은 아들 디트리히에게 대가리 바가를 시전하고 아르놀트 황태자에게 사죄합니다. 거기에 리시에게까지 황태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하죠. これ式のことで両国の友好に圧力が生じることはありません。ただ叶うのであれば彼女と話す時間を取りなしていただきたい。一体何を企んでいらっしゃるのです。何も、ただお前に惚れ込んだだけだ。 그렇게 아르놀트와 리셰의 대화. 리셰는 아르놀트가 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でも私が今まで生きてきた全ての人生で彼は戦争を起こした。 결국 그녀는 아르놀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대신 몇 가지 조건과 함께 성에서 빈둥빈둥 슬로우 라이프를 하겠다 선언하죠. お前のためなら何だってしてやる。最後に大事なことをもう一つだけ。私絶対にお城ではゴロゴロしますから。 그렇게 백수 라이프라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가르크하인 제국으로 향하는 여행길. とんでもない美形の破壊力。どうした？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 잘생긴 아르놀트의 미모에 감탄하는 중 갑자기 도적대의 기습을 받게 되는데요. ちょっと。お前はここでおとなしくしている。おとなしくなんて言われたけど。 가만히 있으라는 아르놀트의 말을 무시하고 자물쇠 따기 스킬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상황은 완전히 정리된 뒤였죠. 역시 세계관 최강자의 검은 무시무시합니다. 族どもを捕獲しろ。手が空いてる者は怪我人の手当てを。大丈夫か？おい。どうしました？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적들의 검에 발려진 맹독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호위 기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진 건데요. 私作れます。解毒剤。 이때 빛을 발하는 2회차 리셰의 약학 스킬, 주변의 약초를 쑥쑥 뜯어다가 순식간에 해독제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정체불명의 약초즙을 선뜻 바르기 망설이는 기사들.
그러자 리셰는 적이 쓰던 독 묻은 칼로 자기 팔을 냅다 긋고는 그 위에 직접 약을 발라 해독 효과를 증명해버리죠. 花は鑑賞用ではなく実用だったか。お前どうやって馬車を出た？秘密です。次女だった人生でお嬢様がよくお部屋に閉じこもってしまうから、その度に開けていたのよね。 2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고 놀라운 검술 실력에 자물쇠 따기와 즉석 해독제 제조까지 양파 까듯 계속 나오는 리셰의 기상천외한 모습에 아르놀트 황태자는 흥미진진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救ってくれたこと礼を言う。 그리고 부하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며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전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광이자 폭군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간의 평가나 과거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아르놀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르크라인 제국에 도착한 리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빈둥빈둥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는데요. 確かに長年使用されていなかっただけあってすごい誇り。 하지만 그녀가 배정받은 별궁은 오랜 방치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리셰의 사회차 말렌 메이드 본능이 깨어나고 직접 대청소를 시작하죠. 数年後アルノルト・ハインは父である現皇帝を殺し、そして戦争を始める。なぜ彼が世界に戦争を仕掛けたのか。どの人生でも私が命を落とした原因は全てアルノルト・ハインが起こした戦争が関係しているわ。断固戦争反対。戦争さえなければゴロゴロして悠々自適な長生き人生を送るためにも。ねえ見て、素人が頑張っちゃって一生懸命やったって無駄よ。 그런데 이때 신임 메이드 에르제를 갈궈대는 선임 메이드 디아나가 등장합니다. 리셰의 옷차림을 보고 역시나 같은 신입인 줄 착각한 디아나. 리셰를 깔보기 시작하는데요. そのカーテン今から洗濯しない方がいいですよ。この後少しだけ雨が降ります。なんでそう言い切れるの？そういう雲ですし、鳥も低いところを飛んでいます。は、あんたみたいな新入りの言うことが当たるわけないじゃない。もういい。行きましょう。今日はずっといいお天気に決まってるわ。 하지만 진짜로 비가 오죠? 4회차 인생에서 말렌 메이드를 찍었던 짬바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후 빨래터에서도 디아나의 깐깐한 갈굼은 계속되는데요. まだ終わっていないの？ごめんなさいディアナさん。すみません。今朝のシーツも説明した通りに畳めていなかったわよ。あなたたちもさっさと終わらせなさい。今日は利休用のテーブルクロスが届くみたいね。 리셰는 신입들이 유독 일을 헤매는 진짜 이유를 단번에 캐치해냅니다. 상인 집안 출신이라 글을 읽을 줄 아는 디아나와 달리 평민 출신인 에르제와 신입들은 글자를 몰라서 업무 지시서를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황태자비 전속 메이드 발표 날. ドキドキするね。ええ、皇太子妃様ってどんな方かな。リーシェ様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 잔뜩 긴장한 시녀들 앞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황태자비의 얼굴을 본 순간 디아나는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동안 같이 걸레를 빨고 텃세를 부리며 무시했던 신입이 황태자비 리셰 본인이었던 겁니다. ごめんね。あなたたちの状況を正しく知るには同じ次女として話すのが一番だと思ったの。エルセさん、ニコルさん、 그렇게 리셰의 전속 메이드를 발표하고 ディアナさん。はい。あなたには今日限りで次女を辞めていただきます。 디아나에겐 오늘부로 메이드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ごめんなさい。悪いのは私だったのね。本当にごめんなさい。 완전히 멘탈이 나가 털썩 주저앉는 디아나. 그런데 여기서 리셰식 진짜 참교육이 들어갑니다. 리셰는 글을 쓸 줄 알고 일 처리를 깐깐하게 하는 디아나의 능력을 역이용해 아예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글을 모르는 서민 출신 시녀들을 위해 전용 교재를 만들고 그들을 직접 가르치는 수석 교육관으로 전직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なるほどな。予想通りですか？まさか何かしでかすだろうとは思っていたが。 그렇게 리셰는 디아나와 에르제는 물론 별궁의 모든 시녀들을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리셰의 기행은 오이버에 의해 아르놀트에게 보고됩니다. 메이드들의 태움 문화를 뿌리 뽑고 체계적인 신입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버린 리셰. 거대한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것들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그녀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리셰의 제국 라이프는 계속되는데요. 왕궁 연회.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모습을 내보인 리셰는 뒷보 영예들의 눈총을 받으며 아르놀트와 완벽한 충성의를 선사하기도 하고, 앙심을 품은 뒷보 영예들이 건네준 고춧가루 탄 매운 와인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마셔버리는 등 기존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この度はご結婚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アリア商会のケイン・タリーと申します。 또 다가올 결혼식 준비를 핑계로 지난 1회차 때 만났던 아리아 상회의 케인 회장을 불러 상단과의 인연도 쌓는데요. 리셰를 한낱 철없는 영예로 보며 기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7회차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케인의 혼을 쏙 빼놓으며 엄청난 사업 수완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게 빈둥빈둥이라기엔 성실한 리셰의 언행불일치 제국 라이프는 착착 진행됩니다. リーシェ様、未来の皇太子妃様がなぜ畑作業を？薬草を育てようかと。 이번엔 아르놀트의 허가를 받아 약초를 재배할 밭까지 손수 일구기 시작하는데요. 昨晩はあまりお休みになれなかったのですか？ちょっと調べ物をしていまして。あまりご無理をなさらないよう。 그런데 땀 흘려 밭을 매던 어느 날, 그녀의 텃밭 한가운데 웬 낯선 미소년이 팔자가 늘어지게 누워 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リーシェ様、お下がりください。お部屋に戻りましょう。リーシェはじめまして、麗しき姉上。 이 미소년의 정체는 바로 아르놀트의 친동생 제2황자 테오도르인데요. 사실 테오도르는 진작부터 리셰를 보고 싶어 했지만 형인 아르놀트가 리셰 주변에 철통 보안을 쳐놓는 바람에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리셰에게 다가온 테오도르.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더니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소름 돋는 경고를 속삭입니다. 君を助けたい。かわいそうにこんなところまで連れてこられて。君の本質は花嫁ではなく人質だ。存じております。へえ。アルノルト殿下からは十分なご配慮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 하지만 리셰에겐 통하지 않죠. 그런데 이 다크한 두 형제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홍위 기사들에게 슬쩍 떠봐도 다들 얼버무리기 바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메이드 멘토링, 약초 농사, 상단과 비즈니스 등 전혀 슬로우하지 않은 빡센 삶을 사는 리셰. 그렇게 상단과의 계약을 성사시킨 찰나 결국 피로가 누적된 리셰는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때를 틈타 테오도르는 리셰를 납치해버리죠. やあ姉上、気分はどう？なぜこのような。もちろん兄上を怒らせるためだよ。殿下は兄君と仲良くしたいのですね。は？ 형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냐는 리셰의 말에 전곡을 찔린 테오도르. 嬉しいな。兄上がわざわざこんなところまで来てくれるなんて。兄上とこんな風に話すのは何年ぶりだろう。さっさと本題に入れ。僕が望むのは次期皇帝の座だよ。姉上を返してほしかったら皇位継承権を放棄して。 그리고 아르놀트와 테오도르의 팽팽한 대치 상황. 테오도르는 형에게 황위 계승권을 포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리셰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아르놀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テオドール、あいつを監禁したと言っていたが、牢獄にでも閉じ込めたのか？はあ？牢獄も同然の部屋だよ。もちろん鍵付きのね。鍵か。それから？ 오히려 리셰를 그딴 허술한 탑에 가둬둔 테오도르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너에겐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偶帝がお前に勝ちの目は一つもない。あれを捕らえたとそう思った時点でな。はあ、さっきから兄上らしくもない。来るぞ。 그리고 아르놀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짓말처럼 탈출에 성공한 리시가 당당히 나타납니다. 복도를 지키던 호위 기사들마저 가볍게 처리하고 테오도르 앞에 선 그녀. 당황한 테오도르를 향해 리시는 전곡을 찌르듯 묻습니다. 答えてください。あなたの目的は何ですか？次期皇帝の座だよ。継承権を持つ者が争う理由なんて。 테오도르는 끝까지 어설픈 악당 행세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리시에게 그런 얄팍한 거짓말이 통할 리 없죠. あなたの目的は皇位継承権を捨てることではないですか？ 리시에는 그의 연기를 단숨에 간파해내고는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この誘拐劇を演じたのも騒ぎを起こすことで大罪人の汚名をかぶろうとされたのでは？ 네, 맞습니다. 테오도르가 이런 관종짓을 벌인 진짜 이유는 스스로 대역 죄인이 되어 황위 계승권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테오도르는 중증 브라콘 환자인데요. 단순히 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아니고 향후 황권 다툼에서 형 아르놀트를 반대하는 귀족들에게 자신이 반란의 구심점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건 깽판을 벌인 거였죠. テオドール殿下、放っておく。なぜことさらに弟君を遠ざけようとなさるのですか？言っただろう。どうでもいいと。あなたはこの先に存在するはずの自分自身の未来を切り捨ててしまうつもりではありませんか？弟君はそのことを恐れているのでは？だからこそ好意を継ぐ気のない第二王子として振る舞い、この国の未来から消えるべく動いていらっしゃる。ですがご兄弟の未来に別の選択肢はないのでしょうか？ 리시의 대사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자면 아르놀트가 그간 동생을 차갑게 밀어냈던 것에도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래의 아르놀트는 끔찍한 폭군인 아버지를 제 손으로 베어버린 페르나이자 세상을 피로 물들일 전쟁광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명과 핏빛 죄악을 오로지 자기 혼자서만 뒤집어 쓰기 위해 동생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했던 것이죠. テオドール殿下、兄上はね、自分の功績を表に出さないんだよ。反対に悪評は不自然なほど他国に広まっている。アルノルト殿下が意図して流してらっしゃるのですね。僕にこの国を託して消えるつもりなら、僕が先に消えればいい。それが僕が兄上の役に立つ唯一の方法なんだよ。きっとこの先あなたの兄君はとてつもないことをなさるおつもりでしょう。だから私は全力でそれを止めます。そしてテオドール殿下、あなたのお力も必要なのです。あなたは彼の世界に一人きりの弟でしょ。ありがとう姉上。僕を必要だと言ってくれたことは不覚にも嬉しかったよ。でも僕の使いどころは僕自身が決める。本当はもっと早くこうするべきだったんだ。まったく大失敗だな。네. 사실 여기서 전 테오도르의 감정선이 좀 공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형 아르놀트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테오도르와 순간이동급의 속도로 달려와 그 손을 낚아채는 아르놀트입니다. 그리고 아르놀트는 자비 없는 뺨따기를 날려버리며 이 중증 브라콘 동생에게 제대로 된 물리적 정신교육을 시전하죠. 何を考えているんだお前は。兄上の力になりたいし、世界でたった一人の兄であり僕の憧れだから。 그렇게 테오도르도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엇갈렸던 두 형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끈끈해진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ごめんなさい。
그렇게 어쨌든 리셰의 개입과 활약으로 두 형제의 병맛 서사도 마무리되는데요. 긴장이 풀린 리셰는 그대로 쓰러져서 아르놀트의 품에서 잠들고 말죠. 제국 라이프를 지내면서 주변 인물들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는 리셰였습니다. 最後にありがとう 지금까지 루프 7회차 악역 영예는 적국에서 자유로운 신부 생활을 만끽한다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루프물에 영예물 등 온갖 클리셰가 섞인 잡탕 짬뽕 같아 보이긴 하지만 줄수한 작화에 시원한 사이다 전개, 재미있는 내용까지 잡탕도 맛있게 끓이면 짬뽕이 된다는 걸 아주 잘 설명해주는 애니였습니다.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